제가 30년 동안 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오늘 제 앞에 이걸 내밀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제 집의 등기부를요. 30년 전 저는 이 며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던 그 아이를요. 저는 그날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딸이야 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만 있던 저는 그 아이가 정말 이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순자 68배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날 며느리 한나가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서류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의 등기부였죠. 엄마, 이제는 제 몫을 찾을 때잖아요. 저는 딸이잖아요. 한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저는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한나는 최근 제 아들과 상속 문제로 합의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인 제 재산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니,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유하겠다는 거였죠. 엄마, 시대가 변했잖아요. 저는 이제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해요. 제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요. 효율? 가족이 효율로 재단되는 시대가 온 걸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나를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 이제 가족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그 말이 이토록 가벼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딸이잖아요. 딸이라면 마음도 책임도 함께 지는 거다. 저는 서류를 한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한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며 말했죠. 엄마, 생각해보세요. 저는 다시 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나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나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아들도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딸이라는 말의 무게를, 그리고 그 말이 언젠가 칼날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어제 한나가 왔었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 얘기 또 하시려고요? 한나랑 이미 다 정리했어요. 엄마는 그냥 계시면 돼요. 그냥 계시면 돼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제 저를 그냥 계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한나가 등기부를 가져왔더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도 알지? 엄마, 한나는 가족이잖아요. 엄마가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이 제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난 30년이 떠올랐습니다. 한나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밤낮으로 그녀를 돌봤습니다.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저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과일을 사왔습니다. 한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정엄마보다 더 잘해주시네요. 그 말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친정엄마보다 더? 그럼 저는 진짜 엄마가 된 거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뒤에 숨은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친정엄마보다 더 잘해주는 시어머니. 그건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100일 돌잔치 모든 것을 제 돈으로 치렀습니다. 한나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언제부턴가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유치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애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니까요. 제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제 앞에서 등기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고마움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단 한 장의 서류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동백나무가 보였습니다. 한나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직접 심어준 나무였습니다. 어머니, 이 나무 정말 예쁘네요. 그래, 우리 딸 오래오래 이 집에서 행복하라고 심은 거야. 그 나무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제 그 나무의 의미를 기억이나 할까요? 사흘 뒤 한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모셨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가족 간의 일에 변호사를? 김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증여 관련 서류입니다. 며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집의 지분 30%를 며느님 명의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세금 문제는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30%?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나야. 이게 무슨 소리니? 한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다 해왔잖아요. 이제 제 몫을 찾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가능하대요.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법은 한나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요? 30년의 정은요? 한나야. 너 정말 이러려고 이 집에 들어온 거니? 한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족을 지키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중에 혹시라도 아프시거나 하면 재산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서로에게 좋다? 저는 한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호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나야.
나는 딸이라고 했지. 주인이라고 한 적은 없어. 한나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이면 주인 아닌가요? 친딸도 재산을 받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친딸도 재산을 받습니다. 하지만 친딸은 어머니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일주일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법과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한나는 이제 법을 선택한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도 한나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나가 결혼 초에 쓴 일기장을. 사실 이건 우연이었습니다. 한나가 오래전에 이사짐을 정리하면서 제 방에 두고 간 것이었죠. 저는 그걸 치우려다가 문득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만만하다. 딸이라는 말 한마디에 넘어가더라. 앞으로 잘만 하면 이 집은 내 거나 다름없을 것 같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한나가 쓴 글일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100일 잔치 비용을 다 내주겠다고 했다. 바보 같으니 친정엄마는 한 푼도 안 줬는데 시어머니는 수천만 원을 쓰겠다고 한다. 이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된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저는 속은 겁니다. 딸이라는 말에, 가족이라는 이름에 철저히 속은 겁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집으로 좀 와봐. 1시간 뒤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아들은 일기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2페이지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내 아내가 쓴 거야. 결혼 초에.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몰랐어요. 준호야, 너도 속은 거야. 엄마만 속은 게 아니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모르겠다. 엄마도 모르겠어. 그날 밤 아들은 한나와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일기장을 보고는 차갑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진짜 가족이잖아. 왜 옛날 일기를 들춰내는 거야?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가족? 그럼 지금 하는 행동은 뭔가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한나가 데려온 그 변호사가 아닌 제가 직접 찾은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이 증여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어르신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법은 아직 제 편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나야, 너 일기장 기억하니? 한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쓴 거 맞지? 결혼 초에. 한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젊었을 때 철없이 쓴 거예요. 지금은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진심. 그 진심이 지금 내 집을 요구하는 거니? 한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나야, 나는 너를 딸이라고 했어. 하지만 딸은 어머니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아. 딸은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으려 하지 않아. 한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제 몫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내 몫. 30년 동안 내가 준 게 내 몫이 아니었니?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야.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손주들에게 갈 거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가. 한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는 딸을 원했어. 하지만 너는 주인이 되고 싶었지. 이제 나는 알겠어. 너는 딸이 아니었어. 너는 남이었어. 한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이미 30년을 후회하고 있어. 한나는 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동백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무는 제 것이었습니다. 오롯이 제 것.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한나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그게 무슨...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요. 한나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는 속았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순자, 이 집의 주인, 그리고 끝까지 혼자 남은 사람.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는 말에 속았던 30년. 이제 그 말의 무게를 알았으니까요.